안녕하세요, 프롱트입니다. 이전 영상 중에 개발자가 되기 위한 10단계에서 제가 첫 번째로 언급한 게 그 검색 방법이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은 구글을 사용하기인데요. 여기 네이버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 사이트가 있는데 네이버 사이트에서 제가 어디서 자바스크립트 포이치 라는 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국내에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도 웹사이트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은 굉장히 충분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네이버는 아무래도 네이버 쪽에 있는 블로그 내용들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전 세계적인 개발자들이 쓴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래도 구글에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은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검색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네이버 사이트보다는 구글을 사용하시는 게 폭넓게 많은 컨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이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사이트도 훌륭하지만 구글이 조금 더 개발자 친화적인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검색 조건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 and 또는 또 or와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거든요. 한번 예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에 구글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포이치라는 거를 검색을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검색 결과와 달리 이 문장과 일치하는 내용이 거의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에러 사항을 발견했을 때 에러를 복사해서 넣어서 그 에러에 대한 원인을 찾고 싶을 때도 이렇게 따옴표로, 그러니까 쌍따옴표로 넣어주면은 검색 결과 일치하는 문장들을 찾아가지고 보여주거든요. 이럴 때도 꽤 유용하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자바스크립트에는 고차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고차 함수를 검색을 하면은 결과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고차 함수 찾다 보면은 하이어 오더 펑션도 나오고 고차 함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차 함수를 할 때 이제 그 영어로 따지면은 그 하이어 오더 펑션이거든요. 그러면은 하이어 오더 펑션이다. 참 구글은 또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검색을 할 경우에는 하이어 오더 펑션 또는 고차 함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 영어 이런 내용들로도 쭉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 and 기호를 넣으면은 이 두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이제 두 가지가 같은 조건으로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or는 A 또는 B가 나오는 것이고 and는 둘 다 있는 경우의 내용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포이치 이런 거 했잖아요. 포이치 이런 거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치면은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도 나오지만 PHP도 나오고 다른 언어도 자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빼기 다른 언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자바스크립트 이렇게만 해도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들이 쉽게 나옵니다.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언어를 많이 넣어줘요. 언어를 넣어줘서 이제 이 함수가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검색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검색 조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되게 유용할 거예요. 세 번째는 영어 단어를 나열하는 건데요. 콩글리시입니다. 자, 배열에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자바스크립트 어레이, 그 다음에 배열을 문자열로 바꾸고 싶어. 그럼 스트링 이렇게 검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나오니까 우리는 from to string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것이죠. 사실 금방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array 하잖아요. 그럼 to 하면은 여기서 관련된 자동 완성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자주 묻는 지리어를 구글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추천 검색어처럼 보여주거든요. 자동 완성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어레이를 제이슨으로 바꾸겠다, 맵으로 바꾸겠다, 딕셔너리를 리스트로 바꾸겠다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면은 이 내용들이 거기에 맞는 결과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가 가고 싶다. 그러면 사이트에서 스택 오버플로우 하면은 또 이렇게 자동화성이 또 돼요. 그러면 스택 오버플로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해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있고, 사실 이 단어가 지금 보면은 그냥 단어만 나열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동사가 있거나 주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것들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how to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how to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드 구현이니까 implement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을 때 단순한 영어 단어를 나열하는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 개발 원하는 것들을 검색을 할 때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또 뭐 좀 더 해볼까요? 뭐 돔, 뭐 서치,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 주어 동사, 아니 동사 목적어가 아니고 이렇게 돔을 서치하는데 자바스크립트다. 그래가지고 뭐 쿼리 셀렉터라는 게 있는 것 같다. 뭐 셀렉터 막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맞나 해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자동으로 얘네가 보여주죠. 네가 찾는 게 혹시 이거냐? 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바스크립트, 뭐 또 다른 APIs,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도움을 찾는 거에 대한 방법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다음에는 API 문서를 읽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어레이의 메소드 중에 뭐 맵이라는 게 있다고 할게요. 맵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쓰는 사이트가 MDN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MDN 사이트가 나와요. 뭐 MDN을 먼저 보고 혹시 뭐 그럴 일 없지만 뭐 검색 결과가 늘 안 나온다면 MDN을 이렇게 쳐주면 되고요. MDN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는 방법들을 볼 건데 굉장히 이제 한글로도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잉글리시가 아니고 한국어로도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게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위주로 잠깐 보면은, 참고로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여기 굉장히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스크롤을 보면은. 그럼 이 내용을 내가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먼저 나와 있는 것처럼 시도를 해봐요. 그래서 예제를 봐요. 예제를. 개발자는 코드로 보는 게 좋아요. 많은 내용들이 있고 뭐 그 코드가 있으면은 먼저 코드로 이해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봅니다. 아,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나와서 결과가 이게 나오나 보다. 그래서 런을 해봐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어떠한 설명서만 있다 그러면은 개발자 도구를 이렇게 열어요. 개발자 도구는 이제 크롬이나 또는 그 다른 언어의 브라우저에서도 열 수가 있거든요. 열어서 이거를 그냥 복사해요. 이렇게 복사해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는데 다시 여기를 열어보고 뭐 수정을 할 수도 있죠. 아, 이게 뭐 곱하기 이렇게 해볼까? 그럼 다른 결과도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먼저 예제를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그젬플이 있잖아요. 그럼 이그젬플로 가서 이그젬플 여러 가지 사용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좀 더 봐요. 여기 나와 있는 이그젬플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맵을 쓰면은 아,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지가 궁금하잖아요. 이게 무엇인지보다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가 궁금하니까 그런 내용들로 많이 사용되는 예제라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배열이 있으면 맵을 써가지고 아, 새로운 배열을 반환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그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신텍스도 보는 것이죠. 신텍스.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표준 방법이거든요. 봤더니 아까 보면은 코드를 보면은 요렇게 이제 맵 안에 보면은 함수가 보이잖아요. 함수가 보이는데 x라는 값을 받아서 그걸 2를 곱해주니까 이 x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봤더니 굉장히 많은 API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엘리먼트도 있고 인덱스도 있고 되게 다양하네 라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여기에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파라미터. 콜백 펑션이라는 걸 받아요. 콜백 펑션을 받으면은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콜백 펑션이 요거랑 같은 건데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읽어요. 읽고 나서 간단한 설명들을 좀 이해하고, 야, 굉장히 어렵다면 이제 한글로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엘리먼트, 인덱스, 어레이 이런 것들을 받죠. 이런 것들을 받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인자는 여기 1번이고 두 번째 인자죠. 여기 지금 들여쓰기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콜백 함수의 파라미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두 번째 인자는 옵셔널이에요. 옵셔널은 뭐냐면은 필요 없는 인자. 그러니까 필요 없다기보다는 선택적인 인자라고 봐야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옵셔널은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맵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읽어주면은 굉장히 좋죠. 그 외의 내용들도 물론 다 알면 좋지만 우선은 이그젬플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콘솔 로그로 실행하든가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면서 한번 결과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는 스택 오버플로우인데요. 이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는 개발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없다면은 아마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자, 여기 아까 봤던 결과 중에 이제 그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뭐 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알기 어렵지만 코드를 보고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있는 내용들은 주로 질문이 상당히 좀 쉬워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팝하고도 있고 뭐 그 구글 번역기도 있으니까 그런 걸 돌릴 수도 있겠죠. 네,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카운트가 많은 답변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하시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에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믿는 것이죠. 굉장히 훌륭한 내용들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고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아무래도 날짜 같은 것들을 신경을 써주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 수정이 됐는지, 누구라기보다는 언제 답변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소팅하는 게 있잖아요. 정렬하는 게 있거든요. 정렬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뭐 그 가장 높은 스코어로 지금 851을 받잖아요. 이제 그걸로 정렬하는 것도 있고, 트렌딩, 최근에 투표가 많이 된 것들, 이게 이제 최근에도 투표가 많이 됐나 보네요. 투표가 많이 된 것들, 뭐 이런 걸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최근에 답변 단 것들, 이런 것들이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최근 답변 단 걸 봤더니 21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최근 정보를 여기서 이제 알려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관련해서 조금 더 여기서 만약에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학습을 이어가고 싶다면 굉장히 유사한 질문들의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질문들을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가서 맞다, 이런 것도 이렇게 뭐 내용들이 있었지, 뭐 관련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기술 정보인데요. 기술은 굉장히 빨리 변하죠. 제가 한번 어떠한 검색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리액트 라우터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게 뭔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뭐 아무래도 공식 사이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itHub, w3school.com 뭐 여러 개 나와서 우리가 쭉 내용을 보다가 이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나요? 데모가 보인다. 그리고 데모를 들어가서 봐요. 데모를 들어가서 봤더니 이거에 대한 예제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나온 사이트가 있어서 우리는 이 방법을 따라서 이제 코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보고서는 막 이제 라우터를 처리하는 거를 이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했는데 이 사이트가 보면이 리액트 버전 4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는 정보들이 과연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일 때 최신 정보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검색을 할 때 아예 이렇게 연도로 따져서, 그렇죠, 21년 이후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검색 결과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또는 리액트 라우터의 최신 버전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만 해도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V해요. 라이브러리 같은 거 버전 하면 나오거든요. 뭐 리액트도 마찬가지예요. V 하면은 버전이 버전. 그래가지고 최신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럼 18이 최신 버전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컴포넌트
이그젬플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여기에 뭐 최신 버전에 대한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라이브러리나 아니면은 이런 걸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 내용들이 어떠한 버전에 대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정독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정독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하나 컨텐츠를 한번 더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컨텐츠는 바인드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 새로 나오고 있고 아직은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표준으로 아직 반영이 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글을 보면은 상당히 길어요. 길고 예제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쭉 보다가 여기에 이제 뭐 요런 내용들이 나오죠. How to develop using bind operator.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예요. 저는 using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패치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찾기보다 using 패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using asynchronous 뭐 communication 뭐 이런 식으로 using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문장들이 보이니까 물론 모든 문서에 이런 문장이 있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캐치를 해서 실제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서 먼저 똑같아요. 이걸 카피하고 또 개발자 도구를 열고 실행해 보는 거예요. 실제 실행은 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직 크롬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기술이라 네, 이렇게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실행해 볼 수가 없군요.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직접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읽기보다는 예제 위주로 코드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뭐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보긴 어려워요. 물론 천천히 정독을 하고 싶으면 더 당연히 좋겠죠. 그럴 시간이 없다면 부분적으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인데요.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는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공식 사이트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스벨트라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공식 사이트가 나오죠. 저는 무조건 공식 사이트에 가서 튜토리얼 또는 Getting Started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이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만든 사람이 가장 좋은 예제들,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표준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저는 튜토리얼, Getting Started 이런 것들을 보고 학습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색에서 예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하면서 검색 내용을 보면서 이 라이브러리의 예전 버전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 사이트는 최신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최신 내용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낯선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보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주 쓰는 저는 검색어가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치면은 이거에 대한 좋은 예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으나 우리는 구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짜는 게 좋은 방법일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들을 좀 학습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예제들을 조금 더 보고 싶으면 뭐 이그젬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는 것이죠. 이그젬플을 치고 또는 뭐 기스트, 뭐 깃허브에 보면은 기스트 예제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좀 공부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봐요. 봤더니 많은 예제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제들, 많이 쓰이는 방법, 다른 개발자들이 어떻게 쓰일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시고, 당연히 또 너무 오래된 거면 아까처럼 뭐 애프터 해서 뭐 적어도 나는 21년 이후에 있는 콘텐츠 위주로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좋아요. 네, 구글링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즐거운 개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